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온 박지훈입니다. 최근 한 영상이 미국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 내용은 한국 가정집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들이 미국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이 모습이 익숙한지 아니면 놀라운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 인물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할아버지이시며 옆에는 손녀와 손자가 함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건네는 순간을 담은 장면인데 이 상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용돈을 받는 손자의 자세에서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이게 뭐지? 하는 듯한 제스처가 포착됩니다. 이 손자는 이미 성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이처럼 성인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아니, 이미 성년이 된 사람에게 왜 용돈을 주는 거지? 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익숙한 문화적 관행입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면 손자들은 용돈을 받게 되며 한국의 조부모님들은 후한 인심, 즉 손이 크다 프라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자손에게 더 베풀려고 하는 정서가 한국에는 만연하며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한국의 정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직접 만든 반찬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주시곤 합니다. 미국에도 할머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밈이 있는데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면 절대 굶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은 미국 할머니들보다 훨씬 그 정도가 강합니다. 굶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정성껏 만든 반찬을 잔뜩 챙겨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농담 섞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인데 한국은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명절이 되면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중이 증가한다는 통계입니다. 이 말이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이는 할머니들의 음식이 워낙 맛있기 때문이며 때로는 다이어트에 가장 강력한 적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국인 친구의 할머니 댁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밥은 일반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흔히 할머니들마다 손맛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이처럼 특이한 문화, 즉 어르신들이 다른 나라의 어르신들과는 구별되며 자손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물질적으로 챙겨주려 하는 문화가 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한국 문화가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미국인들이 설명을 듣고는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어르신 공경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문화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저희 채널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상호작용은 저희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미국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어르신 문화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문화적 배경을 숙지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존댓말 문화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존댓말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민준이라는 80세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세의 젊은이들도 그분께 안녕 민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친구처럼 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하여 그에 걸맞은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어르신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 위상과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앞서 언급된 성인 자손에게 용돈을 지속적으로 주려고 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이 또 하나 있는데 어르신이 돈을 주시면 성인이 된 자녀나 손자가 이런 걸 왜 주세요? 안 돼요. 안 받을게요. 라며 거절하고 돈을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는 아이고 그냥 받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라며 계속 주머니에 꽂아주시곤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K-드라마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하는 설정이며 실제로도 이런 모습이 한국 가정 내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드라마 속 장면들이 대부분 한국에 실제하는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할머니가 돈을 주시면 계속 거절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이라면 이 경우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돈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만약 받게 된다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이 최근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계 미국인 1세대 조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째 거주하고 계시며 미국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한국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누린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장수, 창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조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론입니다. 우선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미국 음식을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간주하고 한식, 한식을 건강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계 1세대 조부모님들이 2세대 자손이나 3세대 손자, 손녀들이 먹는 음식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식을 먹여야 하는데 왜 손자들에게 한식이 아닌 기름진 미국 음식을 먹이느냐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식만을 고집하며 드셔온 1세대 한국인 분들은 확실히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식을 먹는 것이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한식 자체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식에는 야채가 풍부하고 무엇보다 미국 음식에 비해 튀긴 음식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현대의학에서는 장창을 뇌보다 더 중요한 기관으로 간주하는 이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건강 문제와 심지어 암의 원인까지도 장창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의 세균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 성격이 변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이 이론은 현재 미국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내 세균총에 가장 이로운 음식은 딱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된장, 요구르트, 요거트, 그리고 김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 식사 때마다 한 끼에 김치를 한 입이나 2입씩 꼭 먹는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과도하게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입, 두 입 정도만 먹더라도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여 암에 걸릴 확률을 엄청나게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러한 건강의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식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분들이며 어쩌면 한국에서 사는 분들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어르신들이 한식에 더욱 집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한국계 조부모님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90대만 되어도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60대 후반에는 치아가 빠지고 움직임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계 어르신들은 70대가 되어서도 잘 걸어 다니는 분들이 LA 지역에서 자주 목격될 정도입니다. 이 모습을 접하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최근 미국의 유명 인사들, 셀럽, 이 괜히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카디비가 홍삼에 대해 엄청난 유행을 일으키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홍삼이 한국인의 장수 비결의 핵심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삼이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나 홍삼은 가격이 매우 비싼 반면 김치는 값이 저렴합니다. 김치와 홍삼 중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이로운지 비교한다면 김치가 압도적으로 비교 불가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홍삼은 스태미나와 관련되어 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음식인 반면 김치는 아예 장내 균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김치는 거의 완벽한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나토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나토 역시 김치만큼의 효과를 내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쉽게도 미국 사람들은 나토의 맛과 질감 텍스처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끈적거리는 이러한 점액질을 섭취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나토를 흔히 콧물 같다고 부르는데 생김새가 콧물 같다고 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토만큼 효능이 좋은 김치가 훨씬 더 잘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김치 냄새가 심하지 않느냐는 염려인데 김치 냄새가 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에만 그렇고 미국인들 대부분은 3번 정도 섭취하면 곧 익숙해집니다. 다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을 몰라 유리병에 담아두었다가 발효가스 때문에 병이 폭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미국에는 김치 냉장고와 같은 전문적인 보관 설비도 없고 김치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치를 밥에 곁들여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김치는 약간 샐러드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김치를 밥과 함께 먹지 않으면 매우 짜게 느껴지는데 미국 사람들은 김치가 원래 그렇게 짠 음식인 줄 알고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막 퍼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못하고 한 끼에 약처럼 한두 번 정도만 먹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김치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은 김치와 사과를 함께 먹기도 하고 빵 위에 김치를 올려 먹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한국 분들이 보시면 정말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파스타로 장난치는 것과 같은 느낌일 테니 부디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햄버거에 김치를 넣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미국을 상징하는 바로 그 버터. 네. 땅콩버터에 김치를 찍어 먹기도 하고 김치를 땅콩버터에 버무려서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욕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김치는 당연히 밥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충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전통 음식을 변형하여 망치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역시 한국처럼 피해를 많이 본 나라인데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거든요. 김치에 피넛버터를 넣어 먹는 것은 사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어 한국에 너무 알려져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넛버터는 한국으로 치면 그냥 밥이나 기본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땅콩버터는 진정으로 미국의 핵심 소스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는 레시피 중 하나가 사과를 땅콩버터에 찍어 먹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미국에서는 흔하게 즐기는 방식인데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땅콩버터는 진정으로 어떤 음식에나 다 사용되는 것이기에 김치에 사용되는 것 역시 미국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치를 피넛버터에 먹으면 의외로 맛이 있기는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지만 한번 특이한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한국계 1세대 이민자분들의 이야기가 땅콩버터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이처럼 한국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인의 정권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한국계 1세대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사실상 매우 유명한 분들입니다. 특히 LA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LA인데 이곳에 있는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히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과거 루프리, 루프톱 코리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A 폭동 당시 폭도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자 정의롭게 나서서 지붕 위에 올라가 동네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아저씨들이 군필자였으며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많아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분들을 두고 미국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물론 당시 LA 지역과 관련하여 그쪽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몰상식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이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루프탑 코리아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데 최근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LA에서 다시 폭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즉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갑자기 이 사진 루프탑 코리안을 올리면서 LA에 한국인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폭동은 정말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불법 이민자들이 그냥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벽돌을 던지고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미군이 투입되어 상황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 이러한 사진을 올린 행위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올리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인 입장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동시에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 LA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은 이 뉴스를 달갑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신들의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으며 아무런 관련 없는 한국 사람들이 이 일에 휘말리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과거 루프탑 코리안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일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이용하는 것이 안 입고 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난장판을 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들을 완전한 미국인이자 강력한 민족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아들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 다시 정치적인 이야기로 흘러왔는데 아무튼 그만큼 미국의 1세대 한국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국 사회에서 정말 존재감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인도계나 중국계 미국인에 비해서는 그 수가 엄청나게 적은 편이지만 한국만의 문화와 정, 그리고 강인함 덕분에 미국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한국은 정말 어디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아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너무 배부르게 한국 음식을 차려주시면 어떻게 그 기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한국인 친구가 있었던 미국인이 가장 값진 학창시절을 보낸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값지고 맛있는 음식을 친구 어머니가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절대로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인가요? 유럽 국가 중 일부 문화권에서는 자식의 친구가 오더라도 절대 밥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집에 가지 않으면 그 친구를 빼고 가족끼리만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의 문화는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밥 문화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는 정말 긴 이야기이므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즐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많이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직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 매번 김치는 꼭 드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